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해외에서 일을 했었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세 아이를 키웠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서울로 떠나 자리를 잡은 후로는 시골집에 저 혼자 남게 되었죠. 사람들이 저보고 고생 많으셨다고 하지만 저는 제 삶이 그리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농사일은 고됐지만 자식들이 잘 커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그게 제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허리도 굽고 손마디도 아파서 농기구 잡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집 안팎을 돌보는 일도 점점 버거워졌고요. 그런데도 시골을 떠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웃고 울고 자식들 키우며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이제 시골집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아휴, 난 서울 같은 데는 싫다. 복잡하고 시끄럽잖아. 하지만 아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말했죠. 엄마, 그냥 서울 올라오셔서 뭐라도 좀 하면서 사람들하고 지내셔야 해요.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되더군요. 서울은 너무 복잡했고 사람들은 바쁘기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시골과는 달랐습니다. 다들 서로를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지나치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엄마,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죠? 큰 병원에서 간호보조원 구한다는데 엄마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보조원? 환자들 간단히 돌봐드리고 병원 청소도 좀 도와주고 그러는 일이에요. 엄마가 성격도 좋으시고 꼼꼼하셔서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엄마도 사람들 만나고 바쁘게 살아야 한다며 성화라 못 이기는 척 병원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저에겐 너무 낯설었어요. 하얀 벽, 반짝이는 바닥,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어. 그런데 병원 분위기는 생각보다 냉랭했습니다. 특히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무척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김정숙 씨? 나이 많으신 분을 왜 이런 곳에 배치했대? 첫 마디부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김정숙 씨, 여기 병원이에요. 시장 바닥이 아니고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던지요. 그날부터 김 과장은 저를 만날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 과장은 환자 앞에서는 젠틀한 척 행동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상사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더 심했습니다. 할머니, 늙으면 집에서 쉬셔야죠.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왜 사서 하세요? 걸레질 좀 제대로 해보세요. 어휴, 이래서 나이 많은 분들은 안 된다니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우리 병원이 봉사단체도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이 자꾸 실수하면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늙었다고 무시하나, 내가 이 일을 못할 사람으로 보이나. 그러면서도 참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뭐 굳이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김 과장이 정말 선을 넘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집에 가셔서 손주들이나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여기서 뭐하러 힘들게 일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기는 하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무시만 당하다 끝나는 걸까? 나 여기서 더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고민 속에서도 다음 날 저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묵묵히 걸레를 손에 쥐고 바닥을 닦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세상은 사람을 나이로 평가해서는 안 돼.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는 그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병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병원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간호사들이 서둘러 복도를 오가고 의사들까지 평소와는 다르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병실 바닥을 닦고 환자들 침대 옆을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그런데 중간에 김 과장이 갑자기 복도에서 큰 소리로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여기로 좀 모여주세요. 빨리요. 그렇게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이는 동안 저는 모퉁이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죠. 또 무슨 일로 호들갑이지. 늘 그렇듯 김 과장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도 된 듯 직원들을 다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 귀에 깊게 들으세요. 오늘 우리 병원에 중요한 손님이 옵니다. 영국 대사관의 대사 가족이 입원하게 됐습니다. 순간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외국 대사라니요? 그것도 영국 대사관의 고위급 인사가 병원에 온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김 과장은 한껏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병원 전체에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사 가족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오늘 병원장님이 대사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기도 하니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대사의 가족이 입원하는 김에 병원과 대사관 간 약물 공급 계약서까지 체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대사가 영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김 과장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 통역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지 못한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오늘 계약이 병원장님 승진에도 중요하다던데.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대사는 이미 출발했고 도착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과장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거리며 연신 전화를 걸었지만 대체 통역사를 찾는 건 새벽 시간이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를 구하지 못하자 김 과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는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멍청하게 서 있어요? 누구 영어 좀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하지만 간호사와 직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때 김 과장이 제 쪽을 보더니 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김정숙 씨는 어때요? 할머니, 영어 한마디라도 아세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할머니,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대사 일행이 예정보다 10분 일찍 병원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 과장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원장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줄 때야. 묵묵히 걸레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 과장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가득했죠. 세계적인 대사 앞에서 통역을 한다고요? 창문 닦는 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진지한 표정으로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김 과장은 저를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때 병원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김정숙 씨 정말 영어를 하실 줄 아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은 할 줄 압니다. 병원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김 과장은 병원장님에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병원장님,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병원 위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숙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으니 믿어봅시다. 그 말에 김 과장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직원들도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병원 응접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씨, 여기서 대사를 맞이해 주세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제가 유엔에서 통역사로 일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순간들. 잊고 있던 제 과거가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여줄 때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병원장님이 저를 안내해준 응접실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커다란 창으로 햇빛이 비쳐들었고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공간에 발을 들여놓을 일조차 없었을 테지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응접실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곧 대사와 그 가족이 들어올 거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외국 대사 일행이었죠. 그들의 눈길이 일순 저에게 향했습니다. 대사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대사는 다가오면서 병원장님과 악수를 나누었고 곧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굿모닝. 나이스 투 미트 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오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유엔 회의장에서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마주했던 그 순간들. 병원과 제약회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 손을 거쳐갔던 전문 문서들. 그 모든 경험이 마치 어제 일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난 이런 일을 수없이 해왔지. 이게 내 일이었잖아.
저는 자연스럽게 대사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Good morning, Mr. Ambassador. Welcome to our hospital. I'm here to assist you with everything you need. 제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대사는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your help.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병원장님과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김 과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저는 창문 닫고 바닥을 걸레질하던 할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국 대사와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Now, let's discuss the details of the patient's condition and the treatment plan. 저는 대사에게 차분하게 병원의 치료 계획과 필요한 의료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 용어들이 물 흐르듯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Regarding the patient's current condition, the treatment requires a stable supply of antibiotics and anti-inflammatory drugs. We have prepared a list of recommended medications, which you can review here. 저는 병원에서 준비한 약물 목록을 건네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더군요. Also, I'd like to clarify some points in the contract regarding the cold chain system for vaccine storage. 이어서 계약서 내용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법률 용어와 의학 용어들이 섞인 복잡한 문장이었지만 저는 전혀 주저함 없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고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대사와 그 가족들은 점점 편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님도 긴장이 풀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겠지요. 저를 비웃고 무시했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대사는 제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고 저는 거기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심지어 의료 장비와 관련된 세부 사항까지도 정확히 설명했지요. Could you explain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vaccine's protein component under low-temperature storage conditions? Of course, the vaccine's protein structure remains stable at temperatures between 20 and 80 degrees Celsius, ensuring long-term effectiveness. 제가 설명을 마치자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mpressive. You've covered everything I needed to know. 그 순간 병원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 따라 박수를 쳤지요. 하지만 김 과장만은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어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병원장님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Your staff is exceptional. I must say, I'm very impressed with Mrs. Kim here. 그 말에 병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실력이 있으셨다니 왜 이제껏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때 대사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Excuse me, but were you by any chance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3? 그 말에 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저는 유엔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죠. 대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 thought so. I was a medical student at Harvard back then. And I remember your interpretation during the session on global health policies. Your voice was unforgettable. 그 말을 들은 병원 직원들은 모두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엔 통역사? 하버드 출신 대사가 기억할 정도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저는 화려한 자리보다는 지금 이 자리가 더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사는 제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계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병원은 대사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중요한 의료 공급을 맡게 되었지요. 대사와 그의 가족들이 떠난 후에도 병원 응접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럴 수밖에요. 방금 전까지 걸레를 쥐고 병실을 돌던 제가 유창한 영어로 대사와 의료 계약을 완벽히 통역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그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그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병원장님이었습니다. 김정숙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계약은 병원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계셨습니다. 병원장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병원장님이 옆에 서 있던 김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과장. 짧은 두 마디에 김 과장은 어깨를 움찔하며 병원장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장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을 존중하세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더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그 말에 김 과장은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손을 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깔봤던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얼굴에는 그런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김 과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요. 김 과장은 눈물을 꾹 참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이후 병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김 과장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숙 씨. 덕분에 병원이 참 깨끗하네요. 그는 이제 저를 볼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넸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직접 청소 도구를 들고 병원 구석구석을 닦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깜짝 놀랐지만 김 과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씨께 배운 게 많습니다. 나도 이제 가끔은 걸레질을 해야 겸손함을 배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과장님이 청소를 하시다니 참 세상이 달라졌네요. 하지만 김 과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존중해야 하는 법이지요. 이제 병원에서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 간호보조원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환자들도 병원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점점 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병원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김정숙 씨, 이제는 더 이상 간호보조원으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병원 VIP 전담 통역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연봉은 기존 통역사의 2배로 책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병원장님, 저는 그저 청소하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굳이 그런 자리까지는. 하지만 병원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 당신 같은 분이 계셔야 합니다. 직원들이 당신을 보며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제안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병원의 VIP 전담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끔은 청소 도구를 들고 병실을 돌았습니다. 병원장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여전히 청소를 하십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청소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진정한 통역도 할 수 있지요. 그 말에 병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김정숙 씨, 당신이 이 병원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후로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마음의 멘토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고 인생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김 과장이 찾아와 묻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씨, 그때는 왜 아무도 모르게 지내셨습니까? 왜 그렇게 조용히 계셨던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모두 경험했지만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평범한 자리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김 과장은 그 대답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병원은 점점 더 많은 환자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이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환자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가족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걸레를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겸손함과 존중,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니까.